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벌써 4월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곧 5월이 시작되는데요. 5월 하면 또 축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영주에도 영주 선비문화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알찬 영주 소식으로 함께하는 영주가 좋아 이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고요. 명사초대석과 함께 다양한 생활 안전 정보를 전해드리는 톡톡 생활 꿀팁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주의 대표 축제인 한국 선비문화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선비의 온기, 만남에서 빚어진 향기를 주제로 열립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한국 선비문화축제는 선비 정신을 되새기고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문정둔치와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주 무대인 문정둔치에는 선비의 모습을 형상화한 유등 50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비주제관에서는 선비의 멋과 맛, 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축제 첫날에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마당놀이, 된동오미 화종놀이, 그리고 선비의 흥 공연과 개막식과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둘째 날에는 태권무와 마당극 놀보밥, 그리고 국궁과 한복, 가채머리 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어린이날인 마지막 날에는 매직 버블쇼와 빅벌룬쇼 등 어린이 대상 특별 공연과 지신밟기 길놀이, 폐막 축하 공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거리 퍼레이드로 축제의 피날레를 정식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주 FM에서 진행하는 버스커스 버스킹도 오후 5시부터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선비축제, 뮤지컬 정도전 등 선비 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청년 중심의 마을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년기획 온마을 수강생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외 청년과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문화기획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공통강의, 멘토강의, 그룹 컨설팅 등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는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고흥군 문화사업총괄감독 최지만 씨와 문화용역대표 주성진 씨가 강사로 참여합니다. 또한 멘토 강의에는 인디 053 이창원 대표와 클라우드 컬처스 조국원 대표, 생활예술 콘텐츠연구소 프리즘 유신혜 대표가 함께해 현장 경험과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영주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문화예술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소방서가 경북소방학교와 의성소방서 등지에서 열린 2025년 경북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가해 최강소방관, 화재전술, 생활안전 3개 분야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상북도 내 119 특수대응단과 산불 특수대응단, 그리고 22개의 소방서에서 총 300여 명이 참가해 최강소방관, 화재전술, 구조, 구급, 생활안전, 화재조사 등 6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요. 영주소방서는 그중 3개 종목에서 1위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분야 선수들은 오는 6월 소방청이 주관하는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경북 대표로 출전하며 이번 대회의 최종 종합순위는 구급, 구조, 화재조사 분야 성적이 반영된 뒤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두진 영주소방서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 이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명사 초대석이 함께합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영주를 빛내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또 특별한 경험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명사 초대석 아주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약간은 좀 이제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국가적인 상황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영주의 일이 우리 옛말에 먼 산 호랑이보다 이웃집 개가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 일도 우리한테는 참 중요하고 잘 선택해야 할 일이지만은 우리 영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영주 시민으로서는 더 피부에 와닿고 더 절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주에서 정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마 사회 활동에서 영주에서 사회 활동가가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그분들 나름대로 다 훌륭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려도 손상이 없을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 영주시 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 윤홍욱 회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윤 회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귀한 저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하여간 나오셨으니까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우선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민들,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연보호 중앙연맹 경상북도 영주시 회장 윤홍욱입니다. 요즘 환경에 대해서 모르는 점을 여러분들 알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회장님이 환경, 현재 자연보호 영주시 회장으로 계시니까 아마 환경의 얘기를 이제 주로 하실 거고, 그거는 우리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회장님이 뵈면 좀 궁금한 것이, 회장님의 지금 이력을 제가 잠깐 봤는데, 크게 나누면 그 세 가지 분야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우선 치안 분야에서 영주경찰서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이래서 영주경찰서 행정발전위원도 하셨고, 또 영주경찰서 신영주 지구대 선진질서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죠? 예, 하셨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망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또, 이것도 치안 문제에 해당되지만, 학교폭력 건설 대책위원장이라든가, 어쨌든 이 치안에 관련된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영주시 의령소방대 자문위원도 하셨고, 예, 그 다음에, 한국소방안전 영주시 협의회 초대 회장도 하셨고, 어쨌든 이 안전 쪽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하셨고, 활동을 하셨고, 또 하나는 치안 안전 분야만 한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오늘 현직 또 계시기도 하지만, 환경 문제. 이 분야에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회봉사를 하게 된 이유라든가 동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예.
제가 뭐 태어날 때는 그 6.25 중에 이제 그 태어났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요. 그 제가 아버님 피난하다 제가 이제 동남 6.25 전 태어났는데 그 참 가난 속에 뭐 참 그래 머리꼬개부터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무척이나 어려운 마음에서 돈을 벌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돈을 벌려고 뭐 라면 한 끼로 이제 둘이가 그 고비를 넘기고 했는데 예. 그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갔으니까 형님은 그때 이제 학교 계시고 교사를 계셨고 남동생이 예천 군청에 근무했습니다. 이웃에 친구도 하나 찾아오고 또 그 형님은 그래도 뭐 교직원들 뭐 교육자님 찾아오고 동생 군수가 찾아오는데 참 막 부끄럽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동창회도 가고 여러 단체에 가니까 가자마자 회장을 시켜주고 뭐 새마을동 여러 단체에 뭐 이렇게 그 추대돼 가지고 그 모든 걸 회장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 모든 분은 선거를 해가지고 추대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참 지나온 이야기 보면 안식 고생 많이 했지요. 그래도 고닥이 이래 좀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영광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뭐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결혼 신혼초에 우선 사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그 뭐 이웃하고 어떤 그것도 없이 그야말로 오직 그냥 돈 벌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어느 계기가 돼서 딱 보니까 내가 이 주위하고는 너무 단절됐구나.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드물고 그래서 뭐 형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거는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봉사활동 길을 나셨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환경 관련, 안전 관련, 치안 관련을 제외하고도 예를 들어 뭐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하셨다든가 뭐 이런 또 경상북도 명예감사관도 하셨고 뭐 심지어는 이 노래자랑 신소년가인도 하시고 대한예술인협동조합 자문위원도 좀 하셨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도 하셨고 연예인협회 고문도 하셨고 뭐 하여간 뭐 글쎄 뭐 너무 이 다양한 지금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그 봉사고 자원활동이고 단체였을 거지만은 그래도 이 중에서 그 애정이 더 가는 그 봉사활동이라든가 단체활동 뭐 이런 게 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 어느 게 그래도 무선에 그 새마을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회 새마을회 이제 강일동 회장부터 해서 모든 거 이제 그 가난할 때 그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또 의용 소방대장 부장. 그래 의용 소방대가 이제 제가 기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훈련 과정에 참 뭐 모든 분들이 그 열심히 해줘가지고 그 기억이 제일 남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전국 최초로 우리 축구부를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의용 소방대 축구부를 만들어서 각 대회 뭐 시민체전이나 어디 큰 대회 가면 꼭 우승을 냈습니다. 그때가 참 안식구가 피눈을 많이 흘렸지요. 계속 그 전문학교나 학교에서 아침에 연습할 때 그 뭐 배달해서 번 돈을 그 계속 밥을 사주고 이럴 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참 이혼 대상지 1호라 그러는데 그 안식구가 참 그걸 견디주고 한 게 참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환경단체, 환경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일상의 생활, 삶하고 바로 직결이 되니까 예컨대 뭐 나쁜 공기, 나쁜 물, 나쁜 토양, 이제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그 삶하고 바로 직결이 되니까 맞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보다도 그래서 뭐를 떠나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문제가 사실은 그 중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또 그 일종의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이 개발하는 부분하고 서로가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산에 인도가 있었으면은 좀 진화가 용이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고, 또 그 인도 개설 문제가 제가 알기에는 그 지난 정권 때 정부 차원에서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다가도 환경단체가 예, 맞습니다. 하고 또 충돌하는 바람에 지금 일시 보류되거나 아주 소극적으로 밖에 진행이 안 된 이런 예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환경하고 이 개발하고 좀 이래 부닥칠 때가 많습니다. 이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서로 충돌되고 주로 보면 그 자그마한 이제 그 단체가 환경 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그 영지 발전이 보이는 것이 좀 허락한 게 맞는데 또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게 그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선 영주 댐을 보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1조 1,700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단체를 뭐 파기를 한다든가 계속 뭐 6년 동안에 지금 뭐 작은 단체에서 마성도 많고 또 했는데 저는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영주 문제만 이렇게 국한시켜 보더라도 예컨대 뭐 소백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려니까 우선 첫째 걸림돌이 되는 게 환경 혹은 맞습니다. 환경단체 일부입니다만은 예. 반대에 부닥치기도 하고, 또 아주 가까운 예로 있죠. 선비세상에 그 관람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그 모노레일을 지나고 예선까지 있다가 책정이 돼 있다가 결국은 환경 문제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보류가 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영주댐 예. 에서도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그 우선 환경단체도 제가 본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여기다 모노레일을 깐다든가 케이블카를 놓으면 연간 이런 손해가 나고 이런 액수의 손해가 나고, 이게 몇 년 후에는 이런 어떤 환경적인 그 환경적인 훼손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손해를 입는다 하는 걸 명확하게 어떤 그 근거는 제시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참 머리띠부터 두르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회장님이 이 환경에 관한 그 자원봉사를 하신 걸 제가 이래 보니까 영주시 읍면도 환경정화평가위원도 하셨고, 환경보전 자문위원, 영주댐 지역협의회 위원, 또 영주 음식물 위원도 하셨고, 환경 지금 현재 물론 자연보호 영주시장을 하십니다만, 회장님이 하신 환경운동은 방금 내가 예를 든 것처럼 개발을 막는다든가 하는 그런 환경단체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데서만 사실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장님한테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뭐 100번 하신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거죠. 뭐 발전이 보이고 또 영주의 이익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그 케이블카 놓는다는 게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데, 사실 소업에서 케이블카가 없으면 도로 간격이 더 넓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로도 이래 개선될 가능성이 크죠. 주로 이제 가다 보면 그 산을 타다가 뭐 중간에서 세가지고 거기서 뭐 소대를 본다든가, 그렇죠. 뭐 환경을 이런 게 또 사실 맞습니다. 요즘은 또 환경 그게 케이블카 논다는 게 그거 옛날처럼 환경을 파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요즘 헬기로 또 모든 걸 실어가지고 가서 이러면, 심지어 뭐 이래 오면 케이블카 타고 가면 환경을 서로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생각, 개인적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질문입니다만은,
어떤 영주시라든가 이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 자연보호 지혜뿐만 아니라 환경연태에 대한 지금 그 지원이랄까 좀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딴 단체보다 참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또 자생단체 이래서 덜 이제 빈약한 그 생각 속에서도 그래서 스스로 이제 우리 자연보호 회원이 중앙에는 이제 한 80만 명 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8,300명이 활동하고 있고 있는데 서초선이 이제 등록돼가지고 이제 쾌적한 환경을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등록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느낀 점은 혹시 이 방송을 우리 영주시장님이나 혹은 영주시의 관련 고위 공직자께서 지금 보신다면은 뭐 예산이 여러 방에 쓰이다 보면은 좀 부족하시더라도 사실 영주는 이 환경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변 환경이 좀 더 소백사이라든가 댐이라든가 이 환경에 바로 직결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이런 단체에 지금까지도 뭐 많은 그 육성에 도움을 줬습니다만 더욱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대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좀 개인, 좀 가벼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회장님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언제 회장님 자택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요. 이거는 가봤더니 이 상패, 상장, 명패 이거 박물관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가만 속으로 느낀 게 이분이 익히 상패를 여러 번 받고 보니까 명패를 보니까 뭐 했고 수십 가지가 넘고 상장도 대통령 표창에서부터 해가지고 각종 상장도 참 많은 숫자가 있고 그러면서 느낀 게 이분이 이걸 이 정도로 받을 정도 되자니 집에 사모님이 과연 우리 남편이 밖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좋아하시겠지만은 거품 들어가 돈 벌었더라면 아마 현저보다 몇 배는 더 안 벌었을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 이래 좀 재미삼아 좀 이래 가볍게 좀 해보시죠. 예. 그래도 가정사도 좋고 예. 이제 나이도 이제 있고 이러니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때로는 또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밤새기를 이제 하면서 심지어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자면서 밤새기 하면 그것도 준비해 놓고. 예. 그것도 옛날 지은 죄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지은 죄라는 거 옛날에 이래. 안식구한테. 그건 옛날에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요. 있죠. 지금도 눈만 뜨면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한다 하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님 이래 뵈면요, 뵐 때마다 대단한 게 밖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고 꼭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 활동을 하다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가가지고 디프리 한번 하자, 술 한잔 하자. 보통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제는 일 끝나서 있겠네.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일을 도와줘야 된다. 그 부인 생각해가지고 그래 집에 가시고 참 그걸 보니까 이분은 정말 가정과 사회를 양립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남자나 여자나 그죠? 가정을 너무 충실하다 보면 사회가 조금 그렇고 사회생활을 또 열심히 전념하다 보면 가정이 약간 등한할 수도 있는데 그걸 참 양자를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장충 족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영주에서는
33년째 하고 예, 있습니다. 아주 제일 그 업계에서는 제일다 할 정도의 그 브랜드 가치를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고, 뭐, 물론 사모님이 이제 그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이시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 가정과 사회를 다 성공적으로 이래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얘기가 참 많이 올해 장시간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윤 회장님 그 어떻습니까? 영주가 사실은 뭐 어느 지자체라도 지금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고 경제도 국가 경제가 내리막길이면 이 지역의 경제는 그 빠른 속도로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경제 구조상으로. 그래서 영주가 사실 경제도 좋다고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지역만 되면은 상가에 불이 다 꺼져버리고, 또 빈 가게들이 계속 나오고, 뭐 그 경제라는 건 어느 정도는 다 그런 고저가 있고 순환기가 있으나, 영주도 다른 지자체처럼 사실 경제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가 또 지금 시장님도 부재 중이시고, 그래서 물론 부시장님께 시장 대행으로서 지금 훌륭하게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조금 어떤 결손 감정을 지금 느끼고, 그래서 회장님은 사실은 영주에서 정말 이 서민들하고 같이 아픔을 느끼고 생활을 같이 하고 손을 맞잡으면서 지금까지 지도자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장의 입장에서 영주 발전 방안이라든가, 안 그러면 시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좀 천천히 좀 할 말씀 해주시죠. 예, 참 모든 것을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예. 뭐 모든 게 잘 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고 있고, 제가 또 영주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검사 영주댐이 완공되고 중공검사가 6년 동안을 안 났습니다. 안 나서 참 우리가 명수를 만들려면 자연보호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전국에서 모이던 낙수분 하는 분들이 매운탕 끓여 먹고 버리고 간 봉지에 버리고 간 두둑의 거짐 다 각종 옹기가 쓰레기를 치우고 그렇죠. 환경청소 같은 7년을 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매주기적으로 했는데, 지금도 정기적으로 하죠. 정주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중공검사가 나가고 난 뒤에는 어느 분들이 유공자가 돼가지고 또 많은 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참 제가 우리 회원한테 이해를 많이 시겠습니다. 우리 미안하다. 그까지는 제가 못했다. 너무 또 회장님 억울하지 않아요.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이래 상을 가지고 있는데, 상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또 좋은 일을 좀 명소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충분된 거 명소를 만든 이것만 우리 자신 있게 갖추자 이래서 하고 있고, 또 제가 좀 이래 자식한테도 참 그렇습니다. 남매가 있는데 사실 자식도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예. 잘했는데 제가 자식한테 용돈 하나 못 줬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니면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을 안 주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는 왜 그렇게 어른 사이 많은 동 기차관에 가면 이런 사람들 보안에 도망온 사람들 집에서 잠을 재우고 또 가금을 지고 공부도 가르치고 이랬습니다. 근데 자식이 이제 아들내미 한대인데 엄마 아빠 이혼하라 소리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용돈을 안 주니까 고등학교 이제 영주 고등학교 다녔는데
매일 자기가 이제 야시장 가서 뭐 짐을 놔주기 이렇게 용돈을 벌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뭐 착실하게 살아줘가지고, 그래, 어느 날 군대 가면서 이제 가면서, 잘다는 아빠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군에서 대대장, 이제 그때 뭐, 시민 대상도 타고, 재마 대상, 이런 뭐, 훈장도 타고 이랬습니다. 국민 포장 타고 이래 상을 타니까, 어느 날 텔레비에 나올 때, 부르르다 그 대대장이, 아빠 너 윤옥이가 너 아빠라 이랬어. 그러니까 그래 뭐 아빠를 이렇게 너 훌륭한 아빠를 뒀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좀 열어주더라고요. 네. 지금 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아빠면 또 최고 아빠라고 그래서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아까도 잠깐 그 말씀 있었지만은 참 평생을 봉사하고 들어는 뭐 그 봉사하는 결과적으로 노력은 내가 하고 또 공은 딴 사람이 채가고 하는 그 서운함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뭐 회원한테 미안하죠. 예, 초지일관 일에 그 봉사는 소신으로 이렇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는 아까 뭐 아들 자식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용돈 얘기도 했습니다만 본인에게는 그러면서 또 엄격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신 우리 윤호 회장님, 참 뭐 어떤 의미에서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이 장시간 일에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시간이 있어서 뭐 다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이제 마무리로 우리 시민하고 시청자님들께 마무리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예. 여기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어수선하고, 할 때, 일대수록 정치를 좀 차리시고, 또 부정적인 생각 제발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고서, 환경의 중요성을 또 아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생활, 영주에서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환경 문제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치안 문제, 그 다음에 안전 문제, 이런 데에서 과히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윤옥 회장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영주를 위해서, 영주에도 뭐 이런 좋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앞으로 더욱 우리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영주를 위해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윤옥 회장님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평소 알고 있으면 유용한 알짜배기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톡톡 생활 꿀팁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주 소방서의 현장 대응단의 새로운 소방관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영주 FM에 처음 나오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오늘 우리 처음.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번 또 자기소개 한번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소방서 현장 대응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박형진 소방관입니다. 네, 오늘 지난번에 그 전주미 소방관님을 대신해서 이게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함께 하시게 됐는지 소감과 또 오늘 코너를 맡게 되셨잖아요. 네, 어떤 각오로 임하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평소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안전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소방관의 또 네. 하나의 또 소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할이기도 하기에 오늘 귀한 자리 빌려서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좀 감동적인 일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있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근무하면서 네. 이제 많은 현장을 좀 다녀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현장 경험이 몇 가지 있는데, 네. 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요 구조자가 안에서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이제 장비를 동원해서 직접
구출도 하고 그리고 응급처치도 하고 네. 그 병원 이송까지 해서 이제 생명을 살린 기억이 있는 게 기억이 남네요. 아, 그러세요. 또, 때로는 또,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을 것 같고, 좀 그렇죠. 뭐, 안타까운 여러 사연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위험한 맞습니다.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이 위험한 현장이죠. 네. 집에 이제 불이 나면은 이제 네. 연기도 많이 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사람도 좀 쓰러져 있으면은 네. 물론 구출은 하지만 병원 이송하셔서 또 잘못되신 경우도 있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죠. 맞습니다. 아, 여러 가지 참 사연이 많을 텐데요. 나중에 또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톡톡 생활 꿀팁 코너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뭐 정보들이 많이 있죠. 네. 어떤 정보를 가져오셨나요? 그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음. 그 아파트 화재 예방 관련된 정보를 네.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파트 화재 시 꼭 알아야 할 대피 공간 그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고 그 많은 분들이 아파트 대피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저도 아파트에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화재 시에 뭐 갑자기 대피를 해야 된다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나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파트에는 그 대피 공간이 이게 좀 정해져 있나요? 아파트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좀 오래된 아파트와 최근에 지은 아파트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맞습니다. 그 아파트도 그 구조와 건축 연도에 따라서 대피 공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네. 가령 이제 1992년 10월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네. 그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05년 12월 이후에는 그 경량 칸막이 또는 대피 공간 하나를 선택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뀐 경우는 2010년 이후에는 그 하향식 피난구라는 또 다른 이제 대피 형식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따라서 그 대피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게 피난하시는 데는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이제 그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네. 경량식 칸막이 네. 또 그냥 대피 공간 금방 말씀하셨던 하향식 피난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앞에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량 칸막이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석고 보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그 화재 시 이제 쉽게 그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좀 부서지게 쉽게 만든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피 공간은 일정 시간 동안 화재와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된 공간으로 그 최소 2제곱미터, 그러니까 약간 1평 정도 안 되는 공간을 이제 확보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향식 피난구 같은 경우는 그 피난 사다리 그리고 완강기 등을 이제 활용하여서 그 아래층으로 아래층으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한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각 아파트마다 그 설치된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건축 연도에 따라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거주지에 따라서 그 어떤 대피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유사시에 위험이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미리 인지를 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대피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요, 저부터도 그런데 네.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자꾸 거기다가 뭐 물건을 적재하거나 맞습니다. 넣어놓게 되거든요. 창고처럼. 네. 방금 말씀하신 경량 칸막이라든지 대피 공간이 있으면 그를 그냥 비워놔야지 부시에 어떤 화재가 났을 때 피난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편하게 그냥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적재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는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그 대피 공간에 물건을 적치해 두면은 네. 물론 방화문도 열리지 않을 뿐더러 그 위급 순간에 활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특히 경량 칸막이 같은 그 부서져야지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벽면은 네. 그 짐 같은 걸 좀 많이 쌓아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화재 발생 시 이제 빠르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피난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대피 공간은 평소에는 비워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런 평소에 대피 공간을 그냥 비워두는 것 말고 대피 공간을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앞에는 절대 물건을 적치해 두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피 공간 내에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그 대피 시설 사용법을 네. 그 이제 가족과 함께 미리 숙지하시고, 그리고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네. 대처해야 될지를 미리 생각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평소에 이 대피를 할 때 동선을 좀 파악해 놓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대피 공간을 잘 활용하는 이런 관리, 이런 것도 또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완강기 같은 경우에 있죠. 고층 아파트에는 사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완강기.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완강기라는 게 네. 그 보통 10층 이하에 이제 설치가 되는 긴급 피난 기구거든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10층 이상에 설치가 되면은 네. 바람의 영향으로 이제 좀 탈출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그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좀 쉽지 않아서 네. 그 10층 이하에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오늘 저 완강기를 아까 뭐 들고 오신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직접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 네. 또 애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옆에 알겠습니다.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완강기. 잠깐 이런 네, 약간, 괜찮습니다. 네. 완강기 사용법을 예, 직접 이제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완강기가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당황했을 때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오늘 잘 배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완강기의 네. 구성품은 요 이제 카라비너 이제 이건 그 지지대에다가 거는 용도로 쓰고요. 아, 지지대. 그다음에 요게 이제 건물에 이제 걸리는 그 도르래인데요. 아, 네. 도르래. 네. 네. 요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 이제 매달리게 되면은 그 무게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쭉 내려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네, 로프인데 제가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면은 네. 요게 이제 아파트 대피 공간에 그 지지대라고 이제 구멍이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여시고 아, 쉽게 열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돌리면 바로 열리고 네. 이제 지지대에 걸어서. 걸고 네. 거신 다음에 이 도르래를 이제 같이 이제 아, 고리를 연결합니다. 걸어서 그러면 이제 마금 장치를 네. 말아야겠네요. 예. 여기 이제 벽면에 거치대에 이제 걸려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요거를 안전하게 잠그시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밖으로 제가 들어드릴까요? 네. 네, 조금 모았습니다. 네. 네, 이게 로프인데요. 네. 이게 뭐 지금은 9m짜리인데 뭐 제품에 따라마다 길이가 좀 다를 거예요. 요거를 이제 창문 밖으로 네. 던지시게 되면은 네. 아, 창문 밖으로 이제 네. 도르래를 던져요. 네. 요 로프를 던지는 거죠. 네, 로프를 이렇게 던져서.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착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요거를 좀 조금 늘려놓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겨드랑이 사이에 요거를 끼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쭉 잡아 당긴 당겨서. 다음에 네, 요렇게 해서 네. 창문 밖으로 나가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거 잡고 로프를 쭉 내려가면 됩니다. 잡은 채로 내려간다고? 네. 아. 근데 이제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네. 이 내려갈 때 네.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은 네. 이 로프가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은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항상 차렸다 세거나 벽면이나 요거를 잡고 내려가시면은 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지지해가면서 같습니다. 천천히 주시면서 네. 이렇게 완강기를 직접 가져와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완강기가 이렇게 참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완강기가 이제 정말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피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 네. 좀 낮은 아파트에서는 완강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대피 공간 외에도 아파트에서 반드시 또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집에는 네.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네. 각 세대마다 가장 기본적인 갖춰야 될 3가지 소방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화기, 경보기, 스프링클러 이 3가지가 있는데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분말 소화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된다. 네. 이런 말씀 하던데 제가 또 그 부분도 자세히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소화기 관리 방법 중에 네.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사용 기한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네. 경과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좀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소화기는 충전,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충전재이다 보니까 네. 압력이 중요하거든요. 압력이 없으면은 이제 분사가 안 되니까 압력 게이지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경보기라든지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뭐 평소에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경보기 같은 경우는 네. 천장에 보통 많이 매달려 있거든요. 네. 그거를 돌리시게 되면요. 네. 배터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배터리를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버튼을 누르시는 게 있어요. 저 감지기에. 네. 그래서 버튼 한번 누르면은 이제 작동이 되고 작동이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시고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점검을 해볼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톡톡 생활 꿀팁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해보니까 소감이. 네. 네. 좀 어렵기도 하고 네. 재밌는 것 같은데요. 재밌어요. 네. 예. 그 긴장을 처음에는 좀 긴장한다 하시더니 네. 바로 이제 완강기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몸에 배어와서 그런지 설명도 잘 해주셨고 오늘 여러 가지 꿀팁을 주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톡톡 생활 꿀팁을 함께 해주신 우리 영주 소방서의 현장 대응단 박형진 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화재는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문 앞 대피 공간을 확보하고 소화기 위치를 체크하고 또 전기 콘센트 점검까지 오늘 배운 정보 꼭 기억하시고요.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보경, 프로듀서 노봉선, 촬영 편집 강대진, 편성책임 김인욱, 진행의 저 박수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